본부장님, 아까 전화 받으시던데 네. 후암동 신속통합기획 선정됐다고. 네. 근데 대표님이랑 본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돈 되는 곳만 쏙쏙 찍어서 추천을 해주시나요? 이거는 사실 비밀이긴 한데 뭐 살짝 힌트만 좀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이 서울시에서 다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후암동 이번에 이제 신속통합 후보지 된 지역도,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정말 이제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투자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이 상담하시는 분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재개발하기 어렵지 않느냐, 나중에 이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못 올리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이 규제 완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수역 일대 먼저 이제 고도 제한 완화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남산 자락에 있는 이제 일부 지역들, 이 주거 지역들을 지금 현재 이제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를 시켜줄 거예요. 용산이라든지 중구 일대 이런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규제였죠.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고도 제한에 대한 이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에 묶여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완화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규제 하나 얘기는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런 규제 하나가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 어려운 거를 서울시가 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규제 완화 책이 벌써 10개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이 규제 완화에 진심인데, 이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원팀이 되어서 신속하게 노후 주거 지역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규제 완화들을 펼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디님, 요즘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비 사업을 가장 좀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뿐만 아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공사비 인상이 좀 크지 않을까. 정답이죠. 지금 뭐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공사비 갈등.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많이 치솟다 보니까 정말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진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가지고 이 공사비 분쟁을 좀 많이 완화하고자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얼마 전에 이 공사비 분쟁이 좀 크게 있었던 이 행당 7구역, 이 서울시에서 개입을 했죠.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주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재개발이 막혀서 안 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처럼 재개발이 중간에 이제 엎어지거나 하는 걸 좀 막겠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이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이제 공사비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돈이잖아요. 이 쓰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용을 아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반면에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사업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가지고 이제 용적률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용적률이 높아지면 왜 사업성이 좋아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용적률을 만약에 2배로 올린다고 하면은 10층이 20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보니까 향후 뭐 일반 분양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대해서 이 사업지들이 다들 목숨을 거는 게 그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용적률을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좀 어려운 지역들도 또 있기 마련인데, 우리 지역이 이 소규모 재개발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 분석이 힘들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달려가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도 이미 37개를 분석을 도와드렸고
앞으로도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용적률, 사업성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사실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의 동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일단은 뭐 과거처럼 이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재개발을 위해 가지고 많은 힘을 쏟아붓고 진행을 했었는데 뭐 주민들의 동의가 안 나와가지고 무너진 이런 현장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뭐 나중에 힘들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주민들의 의견은 높은 지역을 먼저 재개발을 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뭐 재개발이 주민 동의에 의해서 무산되는 이런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더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거라는 건 좀 알겠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가 짚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도 감이 잘 안 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남산에 고도 제한 완화를 이야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딱 남산 주변을 떠올려 보시면은 여기가 뭐 필동이고 여기가 용산의 후암동이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개발이 되겠구나, 여기가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전부터 어떤 거 되게 주로 밀어붙였죠?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도 했던 것 같은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딱 떠올리면은 우리가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답은 이 서울에 수많은 역세권들이 있는데, 자, 물론 역세권 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갔던 지역이 바로 이제 왕십리 일대. 그쪽 같은 경우도 이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도 충분히 또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지역도 남아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청량리를 많이 떠올렸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게 서울시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 툭 던져주면은 이제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보이는 거죠. 이게 이 지역에 적용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실전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보도자료였어요. 자, 이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점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서울시에서 직주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봤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과연 그러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직주 근접 이야기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느 지역이 떠오를까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실 게 아무래도 강남이겠죠? 근데 강남은 직주 근접이 아니고 직주 일체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소액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또 비싼 금액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직주 일체가 아니라 그 직장 주변 말 그대로 직주 근접이에요. 가까운 데란 말이죠. 그러면 자, 그 가까운 데를 떠오르면은 한강 다리 넘어서면은 이제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 일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또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의도를 가보는 거예요. 자, 여의도 주변에 있는 지역, 직주 근접성 좋은 지역, 뭐 용산도 여의도 가깝고,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동 쪽도 상당히 가깝고, 뭐 영등포 쪽이라든지 그리고 마포 일대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여의도와 직주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에 있는 광화문 지역, 광화문 지역도 싹 떠올렸을 때 광화문 가까운데 마포가 또 광화문도 가까워요. 그리고 중구 쪽에 보시게 되면은 주거 지역으로서는 이제 신당동 일대. 사실 이거는 좀 약간 포괄적으로 넓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투자로 들어가기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는 보여요. 제가 이 영상에는 정말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 세부 지역을 콕콕콕콕 다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수혜를 받을 지역들, 이런 지역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잘생긴 부동산 찾아주시면은 또 여러분들께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잘생긴 부동산 서본이었습니다.